2008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언플러그드 교육 방법으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또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문자로 바꾸는데 GIF 압축 과정을 거쳐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모는 흰색, 자, 이렇게 가로줄이 있으면 빨간색, 자, 이렇게 색깔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요 처음에 이제 빈칸 네모는 흰색이죠. 흰색이니까 여기 W 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레드 해서 이거를 흰색은 W, 자, 색깔별로 레드,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 블루.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요 문자는 여기에 있는 표현 방법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각선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로줄이냐 세로줄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색깔별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면은 여기 있는 그림 개수만큼 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압축해서 좀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W가 2개면은 W2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문자 하나와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인지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R이 4개 나오니까 R4, R4 이렇게 쓰고요. W 2개면 W2 이렇게 각 문자가 몇 개 나오는지로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W라는 방식은 사전 부호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W2, R4, W2, 자, W2, R4, W2, 자, 요렇게 문자열이 나오면은, 자, 이 최초에 나온 요 문자열을 A라고 사전에 등록을 합니다. 요건 A예요. 그 다음에 또 W1 해서 쭉 다른 문자열이 나왔죠. 이거는 B라고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W1, 자, 여기에 나왔던 요 똑같은 문자열이 반복이 되면은, 아,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자열을 한 번 더 써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B라고 써주면은 훨씬 더 적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또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처음에 B로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나왔던 요 A가 똑같이 또 나오고 있죠. 이때는 또 A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새로운 문자열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C라고 또 등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같은 게 나오면 또 C를, 앞에 나왔던 C를 써줄 수가 있고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땐 또 D로 등록을 해줍니다. 자,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자열이 나왔을 때는 A, B, C, D 앞에서 쓰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나올 때는 우리가 사전에 등록한 이 간단한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 우리가 원본 긴 문자열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LGW 방식, 압축, 사전 부호화 압축이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을 채워놔야죠. 일단 요 세로줄은 초록색이니까 G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G 써줄 수가 있고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압축된 결과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림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W가 한 번 반복된다 그랬어요. W. 그림을 봐도 되고, 그림이 지금 막 왼쪽 줄 오른쪽 줄 막 헷갈리면은 여기에 있는 문자 봐도 됩니다. 그래서 B2니까 B가 2번 반복되고요. 다음 W 한 번 반복되고, 다음에 G가 2번 반복되죠. 자, 이렇게 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은 자, 여기에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고 하면 더 쉽겠네요. W 한 번, G 2번, B 2번, 그 다음에 G 2번, W 한 번,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됐고,
그럼 3번은 아까 우리 나왔죠. 앞에서 똑같은 거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설명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대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림을 문자로 표현해 준다. 그림을 자, 위에서 이 위에서 지문에서 얘기한 요 색깔별로 그림을 문자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장을 직접 적어 드리진 않을게요. 자신만의 언어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나온 문자가 몇 번 반복되는지 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 문자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표현해준다. 이것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문자열이 최초 등장이라고 할까요? 최초 등장할 때 사전에 등록하고 사전에 나온 단어가 다시 반복될 때 사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반복되는 횟수만큼 숫자를 써준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사전에 등록을 해서 같은 문자열이 반복될 때 그 등록된 사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문장으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연결되는 링크,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8을 이렇게 인서트를 해주네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sorted inse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초기화를 해줘요. 헤드 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 헤드죠. 이게 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테일. 자,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 데이터입니다. 밸류 값이죠. 자, 헤드 앤 넥스트. 자, 헤드 앤 넥스트는 헤드는 이제 테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헤드의 프리뷰. 헤드의 전 왼쪽 링크는 헤드를 가리킨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의 넥스트는 테일. 자, 이렇게 자기 자신 가리키고 테일의 프리뷰는 헤드다. 자,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여기서 7을 넣으면은 7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 사이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밸류 들어가고 헤드가 이쪽을 가리키고 테일이 이쪽 가리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또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켜야겠죠. 자,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S라는 거에다가 헤드의 넥스트 값을 넣습니다. 자, S라는 거는 여기서 위에서 선언을 해줬죠. 선언을 해준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 7, 지금 이거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입니다. 다 없는 상태에서, 자, 우린 지금 최초지만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만 데이터가 뭐 있는 상태도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가 이 1, 8 이런 상태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자, 먼저 이렇게 S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를 S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하죠. 여기에 데이터가 만약에 더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입력할, 자, sorted insert니까 여기에 만약에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7을 넣을 때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7보다 작은 값은 계속 지나쳐야 돼요. 이 S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자, 외워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의 밸류가 k보다, 우리가 입력하려는 값이 지금 k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테일이 아니다. 이렇게 링크를 가다가 이 마지막엔 지금 7은 아직 아니고, 얘가 마지막에 여길 가리킬 텐데, 이게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테일도 아니고 k보다 작으니까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넘어가서 7보다 큰 값 나올 때까지 찾아야죠. 그래서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s는 프리뷰와 넥스트 중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s는 s의 넥스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에 지금 이 테일은 여기가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8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8이 아니면 뭐 더 큰 값 해볼까요? 10이라고 해보면은, 자 7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s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s가 k보다 큰 순간에, s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든 겁니다. i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i를 만들어서, 이건 새로 만들었으니까 링크는 지금 3에서 s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s는 여기까지 갔고, 여기다가 k를 넣어주죠. 자, 우리가 입력하려는 값, 요 값 k입니다. 지금 7을 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7이 지금 들어갔죠. 자, 이렇게까지 넣고, 그러면은 이건 기존 값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i가, 우리가 지금 7이라고 만든 i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링크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링크 연결시켜 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가 s죠.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s의 프리뷰는 i다. s의 프리뷰는 i. 자, 지금 여기가 i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i의 넥스트는 s다. i의 넥스트는 s.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 링크가 다 연결됐으니까 이제 이쪽 링크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앞에 있는 이 두 문장이죠. 뭐는 i다. 뭐는 i다. 이 i를 가리키는 게 결국 그러면은 요 화살표니까 요 화살표를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게 s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i가 없을 때는 s는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3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의, 자,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왼쪽이니까 프리뷰가 되는 거고, 자, 요거 s의 프리뷰의 넥스트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의 넥스트를 하면 s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거의 넥스트가 지금은 s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i를 가리키게 하겠다. 그래서 i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똑같습니다. 자, i 프리뷰는, i 프리뷰라는 거는 지금 이 3, 얘를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화살표는 3을 가리켜야 되니까 3을 지금 우린 표현할 수가 없죠. 걔는 s의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s의 프리뷰 이렇게 하게 되면은 s의 프리뷰는 지금 3이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끊어졌죠. 그래서 요 화살표 두 개, 그다음 요 화살표 두 개가 요 네 문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자, 운영체제 기반 선저명 운영체제에서 데스크의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냐? 한번 볼게요. 자,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해당 태스크가 실행 중임을 의미한다. 실선. 자, 여기 그냥 빈칸 네모죠. 그러다가 빗금치 부분 해당 태스크가 세마포를 획득하여 사용 중이다. 그랬어요. 세마포를 사용 중이. 자, 세마포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 변수를 동시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한 명이 접근하고 있으면은 그때 다른 사람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계구역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에서 3은 세마포를 획득한다. 자, 1에서 3 태스크 3은 자,
우선순위가 지금 태스크 3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거고 2는 그냥 보통, 1은 높죠. 자, 1이 높고 3이 낮으니까 그거를 알고 봐야 되겠죠. 자, 1에서 자 여기서 태스크 3은 세마포를 획득한다. 얘가 세마포를 획득해서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에서 자 여기입니다. 태스크 1은 태스크 3을 선점한다. 자, 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선점을 해서 아 내가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세마포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세마포를 획득하려고 할 뿐이지 획득하진 못하죠. 이미 지금 1이 세마포를 획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용 안 됩니다. 자, 근데 태스크 4에서 자 여기서 태스크 2가 자 우선순위가 중간입니다. 3보다 높아요. 3을 선점한다. 자, 내가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자원을 뺏어 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에서 태스크 3이 작업을 재개하죠. 자, 태스크 2가 끝난 거죠. 여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태스크 3은 세마포를 반환한다. 세마포를 다 반환을 했으니까 이제 태스크 1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용어를 설명하면은 자, 우선순위가 1인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3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더 낮은 거죠. 이 세마포 때문에 선점을 못합니다.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럼 이 자원 다 쓰면은 가져와야지. 근데 태스크 2라는 1보다 낮은 2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얘는 지금 이 자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이 임계구역 안에 있는 자원을 R이라고 한다면은 이 R은 지금 태스크 3과 태스크 1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3이 지금 쓰고 있는데 태스크 2는 얘랑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R이 필요 없는 애거든요. 그냥 뺏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1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2가 들어오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1이 실행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R이라는 이 자원 때문에 태스크 2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용어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태스크 3이 R이라는 자원을 잡고 있어가지고 태스크 1이 자, 실패를 했죠. 아, 나 R 써야 되는데 얘가 R을 갖고 있어.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높아서 1이라고 할게요. 얘 우선순위 3이라고 한다면 내 우선순위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얘의 우선순위를 임시적으로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2인 이 녀석이 이렇게 왔어요. 얘는 R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선점해서 2가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3보다 높으니까 우선순위가 하지만 이 1이라는 우선순위를 얘가 임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나보다 우선순위 높네. 그래서 이거를 뺏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자원 R을 사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에게 CPU 사용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선순위가 더 높은 1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2가 실행되죠. 그래서 이 1이라는 우선순위를 3에게 임시적으로 넘겨주는 거, 이거를 우선순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게 현재 상태의 용어고요. 해결 방법은 우선순위 상속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걸 트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알고리즘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최소비용 신장 트리로 그리는 겁니다. 자, 최소비용, 이 모든 정점을 다 연결하는 트리를 그리는데 그거를 최소비용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TV를 먼저 보면은 TV라는 거는 정점의 집합이다. 정점이에요. 근데 처음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점을 늘려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트리에 속한 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늘어나서 모든 정점이 다 들어가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추가된 간선을 이 t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점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은 이 필요한 간선의 개수는 n-1개가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2개의 정점이 있으면 1개의 간선만 필요하죠. 3개가 있으면은 2개가 필요합니다. 4개가 필요하면 4개의 정점이 있으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은 필요한 간선의 개수가 나오죠. 자, 그게 이제 while문이에요. n-1보다 적으면 n-2가 A의 상태가 되면은 여기 루프를 한번 돌고 자, 올라왔죠. n-2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추가해요. 그래 n-1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t에 추가를 하니까 n-2에서 하나 추가를 해서 n-1이 돼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뭘 추가를 하느냐. 자, 먼저 이 u랑 v라는 게 있습니다. u는 tv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정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연결을 시켰다고 하면 요 3개는 요 tv에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u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아직 들어가지 않은 4, 5, 6, 7은 아직 tv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중에서 하나를 v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이 트리 1, 2, 3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트리에서 이걸 기준으로 찾는 거. 이게 프림 알고리즘이었죠. 프림과 크루스컬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크루스컬은 먼저 만들어진 이 집합과 상관없이 정점과 간선을 선택을 했죠. 근데 프림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만들어진 요 트리 안에서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프림과 크루스컬의 차이였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프림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추가를 해요. 자, 근데 최소 비용 간선을 찾아서 이렇게 UV라고 하고, 그런 간선이 없으면, 자, 간선이 없어요. 자, n-1까지 그려야 되는데 다 그리지 않은 상태인데 간선이 없어요. 그때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n-1보다 작다고 하면은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점이 n개니까 n-1개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실패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v를, 자, v는 지금 아직 속하지 않은 정점이죠. 그거를 추가를 하고, 그럼 여기 예를 들어 4를 추가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로 하나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고 계속 while문을 돕니다. 그렇게 해서 다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죠. 자, 먼저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1이 먼저 들어가고, 자, 여기서 u가 1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나가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 2, 3, 4, 5, 6, 7 전부 다죠. 1 빼고 전부 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1에서 연결된 간선, 자, 2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2 아니면 3. 이 중에서 최저 비용을 찾아라. 이건 비용이 2니까 3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1에서 3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이 지금 이 tv에 속한 게 1이고 속하지 않은 게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가 먼저 나와 있죠. v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먼저 나오고 3이 뒤에 나온다. 이 순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1, 3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자, 이걸 기준으로 연결되는 걸 찾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는 3이네요. 자, 이쪽으로는 6, 이쪽으로는 2입니다. 제일 작은 거 2를 연결시켜야죠. 2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3에서 6으로 나가니까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 3이냐 또 6이냐 1이냐 나가는 거 찾는 거죠. 1이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6, 7 연결되고요. 그
그 다음에 그럼 3이냐 6이냐 또 2냐 3이냐가 되니까 2가 연결돼도 제일 짧은 거 4. 6에서 4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또 제일 짧은 거 우리가 그린 그래프에서 제일 짧은 거 3이냐 6이냐 2냐 4냐 하면 2가 제일 짧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 4에서 2로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3은 사이클이 형성되죠. 사이클이 형성되면 실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4, 4, 3이니까 자, 5를 지금 필요한 건 5죠. 5랑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제일 짧은 거 3이네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7이죠. 7, 5.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점이 7개니까 간선은 2, 3, 4, 5, 6개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6에서 7, 6에서 4 이렇게 순서 우리가 먼저 속한 이 TV라는 거에서 나가는 U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아직 속하지 않은 V를 나중에 써준다.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복잡도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5의 n제곱. 자, 크루스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 로그 2가 되고 프림은 5의 n제곱이 되는데, 자, 결국 모든 정점을 다 돌면서 각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을 다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루프가 이렇게 2번 도는 거죠. 정점을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정점의 n, 로그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3번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원 릴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사원은 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라고 그랬어요. 자, 사원이 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원은 번호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 번호를 알면은 부서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한 부서에만 소속이 되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번호를 알면은 부서를 알게 된다, 결정이 된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번호를 쓰는 이유는 자, 이름은 지금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는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번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알면 이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한 프로젝트에는 여러 담당자가 존재한다. 자, 101번 프로젝트에는 김민수도 있지만 최수희도 있습니다. 여러 담당자.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담당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담당할 수 있다. 담당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담당해요. 그래서 김민수를 알면은 이 번호를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번호를 알면은 담당자를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릴레이션을 보면은 이 번호 1번 사원 김영호라는 1번이 이 P101, P104 요거를 담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1번만으로는 지금 이 릴레이션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건이 나오니까. 이럴 때 김영호는 이 P번호를 담당한다. 그래서 번호와 P번호를 알면은 이 전체 릴레이션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번호를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묶는 거죠. 이게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담당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지금 얘기한 요 P 담당자가 P 번호를 결정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전화번호를 보면은 자, 1124가 있어요. 1124는 지금 영업부서. 는 영업부서 이렇게 됩니다. 112는 기획부서인데 요 밑에 보면은 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면은 부서를 알 수가 없죠. 지금 112일 때 개발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안 되는데 개발 부서를 알면은 이 번호를 알 수가 있죠. 112입니다. 기획일 때도 112이지만 이쪽 화살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알면 전화번호를 안다. 그래서 부서를 알면 전화번호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1NF예요. 지금 원자값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1NF는 조건을 충족을 했고요. 자, 이걸 ENF로 그려보겠습니다. ENF는 부분함수 응속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속성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서 이 속성 이름을 정확히 다 써줘야 돼요. 지금은 설명 시간 관계상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알면은 부서를 알고요. 다음에 전화번호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라낸 거고, 이 부분 잘라낸 거고요. 자, 번호, P번호를 알면은, 자, 이 나머지 부분이죠. P 담당자를 이렇게 해서 알게 되죠. 잘못했네요. 여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깥에서. 그 다음에 P 담당자가 P 번호를 이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요 선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조심해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ENF가 구성이 됐습니다. 3NF는 부분함수 동석 제거하는 거죠. 부분함수가 아니라 이행함수 동석 제거하는 거죠. 이행함수는 지금 번호에서 부서에서 전화번호. 자, 이게 지금 이행함수 동석이니까 이렇게 이 부분 잘라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면은 부서가 결정되고요. 요 이름은 지금 이행함수 동석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름은 그대로 옵니다. 이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서가 전화번호를 결정한다. 자,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지금 이행함수 동석이 없으니까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은 앞 단계에서 한 거를 그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BCNF를 하게 되면은, 자, 똑같이 지금 BCNF 할 때는 요게 필요가 없죠.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분해를 하면 되는데, 자, 번호와 P번호, P 담당자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BCNF 공부할 때 보면 A, B가 있고 C가 있어서, 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자, A, C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C, B로 나눈다. 자, 요거 많이 봤을 텐데, 자, 요 관계가 성립을 하는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로 P 담당자가 결정이 되느냐. 자, 번호와 P 담당자와 번호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예를 보는 건데, 자, 번호만으로는, 자, 번호 지금 101 두 개죠. 김민수도 있고 박성민도 있어요. 자, 번호만으로는 쪼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쪼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나눌 때는 번호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있는 P 담당자죠. P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다 그냥 후보키로 되고요. 이 후보키 자체가 하나의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P 담당자가 P 번호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번호 하나만으로는 이 P 담당자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정 관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BCNF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눈 두 릴레이션에서 P 담당자가 P 번호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이 공통 속성인 P 담당자를 찾아서 둘 중에 하나인 후보키로 쓰이고 있다. 이러면은 무손실 분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는 P 번호가 올 수가 없습니다. P 번호가 오면은 이 공통인 속성 P 번호가 지금 어디서든 후보키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P 번호는 아니고 P 담당자를, 여기서 키값으로 쓰이고 있는 P 담당자를 여기다 넣어줘야죠. 네, 이렇게 하면은 1NF부터 BCNF까지 분해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14번 플립플롭 이용한 카운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를 할 때는, 자,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찾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2비트로 4개의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순차표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00, 01, 10, 11, 00 순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트 순서는 QBQA 순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QBQA 순이죠.
그래서 여기서 00이 나오고 00의 다음 단계는 01이죠. 00 다음 01이니까 다음은 10입니다. 그래서 01의 다음 단계는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10의 다음 단계는 11. 11은 00으로 돌아간다. 여기 00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천의 형태는 이 설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 0이 다음 상태 0으로 변하면 현재 상태 0 여기가 다음 상태 0으로 변했어요. 자,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요 B입니다. 이건 지금 다 B에 관한 거죠. 0에서 0으로 변하면 천의 형태를 0으로 한다. 여기다 0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A를 보면은 0에서 1로 가고 있죠. 0에서 1은 알파. 알파 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이니까 여기 또 알파. 그 다음에 1에서 0은 베타죠. 자, 1에서 1은 1입니다. 자, 다음에 0에서 1이니까 다시 알파. 그 다음 1에서 0 가니까 여긴 베타,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은 자,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천의 형태가 0이다. 자, 천의 형태가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자, JK입니다. JK. 자, 이렇게 두 개씩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B를 보는 거예요. B의 천의 형태가 0이니까 0이면은 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A를 보면은 자, 지금 알파잖아요. 알파는 1x입니다. 알파에 대해서는 1x. 자, JK가 1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알파니까 여기 또 1x. 자, 베타는 x1. 자, 그 다음에 1은 x0. 자, 알파는 다시 1x. 그 다음에 베타는 x1이니까 x1, x1.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논리식만 구하면 됩니다. 자, JA에 대한 논리식. 자, 여기죠. JA에 대한 논리식을 구하려면은 자, 1x인데, 자, 1 여기에 해당되는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이 1을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 1x, 1x를 어떻게 쓰냐면은 카르노 맵을 그리는 거죠. 지금 변수가 QB, QA 두 개니까 QB, QA.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0인 1, 0, 1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1인 경우부터 볼게요. 자, 1인 경우에는 0, 0입니다. 자, 0, 0인 경우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X, 이건 0일일 때 QB가 0이고 그 다음에 QA가 1일 때 여기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거 1, 0이죠. 1, 0일 때 1, 0일 때 여기가 1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 1일 때는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1만 묶어도 되지만 X는 묶어도 되고 묶지 않아도 되죠. 근데 더 많이 묶을 수 있는 이렇게 4개를 다 묶으면 되니까 이때는 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이죠. 그래서 JA는 1이 되는 거고요. 다음 KA도 보겠습니다. KA도 똑같이 카르노 맵 그려서 보면 돼요. 여기가 B고 A입니다. Q. 자, 0, 1, 0, 1.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자, KA. 자, 지금 여기죠. 자, 0, 0일 때 X. 자, 그 다음에 0, 1일 때는 자, 0, 1 여기죠. 자, 0, 1일 때는 1. 그 다음 여기 X, 1.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를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1입니다. 그 다음 JB를 볼게요. JB 여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그렸을 때 자, 여기는 0입니다. 자, 첫 번째는 0, 여기는 안 쓰였어요. 0, 0은. 다음에 0, 1, 이때 1입니다. 자, 0, 1은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XX, XX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4개를 다 묶을 수는 없고 자, 그럼 요 옆 왼쪽에 있는 요 X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2개만 묶는 게 가장 최소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QB에 상관없이 QA가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QA가 되겠네요. QA가 지금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KB도 보겠습니다. KB를 그려보면은 KB는 앞에 거, 자, 여기는 X, 그 다음에 또 X, 그 다음에 0, 1이네요. 0, 1. 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또 묶어보면은, 자, 요거 빼고, 이렇게 묶으면 되죠.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QA죠. QA가 1이니까, 여기도 QA가 들어가겠습니다.
논리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표도 이렇게 전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SQL문 작성하는 문제인데, 자, 고객과 대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인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어떤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성호의 번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과 전화번호는 이 고객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매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려면은 어떤 SQL문을 작성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는가? 자, 이거는 사실 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SQL문은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SQL문이 있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고객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그 고객 정보 중에서 어떤 대여 조건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조인을 하였으니까 뭐 이것만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 대여 테이블도 반드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호라는 사람을 보면은 먼저 고객 번호가 1이죠. 이성호, 그 다음에 이소라, 그 다음에 최우석, 135입니다. 그래서 135를 보면은 135, 자 1, 그 다음에 3, 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조건을 보게 되면은 제일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104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04이면서 근데 지금 세 건만 나와야 되죠. DVD 번호가 104이면서 그러면은 대여 횟수로 뭔가 조건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걸 빼내면 되니까 104를 주게 되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102도 없어질 겁니다. 104가 여기 9, 그 다음 7, 그 다음 5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보다 적은 거. 자, 104이면서 자, 104가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4는 제외를 해야 되죠. 4보다 큰 거.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세 건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들어드린 예고 꼭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여 조건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 DVD 조건을 줘도 되고요. 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SQL문의 종류는 여러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정답이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부속 질의문을 먼저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먼저 이 고객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고객 기준으로 from에다가 고객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다음에 셀렉트를 해줘야죠. 자, 이름과 전화번호 가져야 되니까 여기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웨어 조건을 줘야죠. 웨어 조건을 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인을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대여를 기준으로 줍니다. 대여를 기준으로 주려면은 고객 번호로 구분을 해야죠. 지금 여기도 고객 번호, 여기도 고객 번호니까 이 공통인 속성이. 그래서 고객 번호를 여기 이렇게 주고 고객 번호 2인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필요한 고객 번호의 목록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 해주고 여기다가 고객 번호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고객 번호를 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긴 또 프롬이 와야죠. 프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여에서 가져옵니다. 이 대여에다가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웨어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웨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찾았던 조건을 줍니다. DVD 번호가 104이면서 자, 대여 횟수가 4인 건 제외를 해야죠. 2번은 지금 아니니까. 그럼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and 넣고 대여 횟수가 4보다 크다. 5 이상이다. 지금 5는 여기 우리가 들어가야죠. 5보다 크면은 우리가 가져올 요 3건이 다 들어가겠죠.
요 세 개. 여기서 1, 여기서 3, 그다음에 여기서 5. 1, 3, 5가 요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3, 5가 인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세 건이 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건이 조회가 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가 조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속 질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조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조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조인을 하려면 고객과 대여를 먼저 조인을 해야죠. 고객과 대여를 조인을 하는데, 여기다 그냥 컴마 찍고 웨어에다가 조인 조건을 주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내추럴 조인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내추럴 조인, 지금 짧은데 고객 내추럴 조인 대여. 자, 이렇게 해주면은 조인 조건 필요 없죠. 이 고객 번호 공통인 속성으로 내추럴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전화, 번호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전화번호는 이 대여 쪽에 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위 앞에 릴레이션명은 안 써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어 조건만 주면 돼요. 자, 웨어 조건은 자, DV 번호 조건, 그 다음에 대여횟수 조건이었죠. 그래서 DVD 번호가 D104이고 다음에 대여 횟수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AND가 들어가야죠. 다른 조건이니까. 그래서 AND 연산자를 한 번만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추럴 조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AND 조건 하나로 해서 외월문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QL문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SQL문 여러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 없으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수식 볼게요. 최적화된 관계대수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비교횟수를 줄인 가장 효율적인 관계대수식이라 했으니까 최적화라는 얘기죠. 자, 보면은 그러면은 먼저 고객부터 볼게요. 자,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자, 고객에서 가져올 때는 자, 조인을 합니다. 대여랑 조인을 해야죠. 지금 우리 웨어 조건은 대여에만 주었으니까 여기는 어떤 시그마 조건이 없어요. 시그마 조건이 없고 조인을 할 때 쓰이게 되는 고객 번호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 되죠. 고객 번호 프로젝트 해오고 이 대여랑 조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과로 쓰일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고객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여 볼게요. 대여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끝에다 써볼게요. 자, 대여에서 가져오는데 이제 여기는 시그마 조건이 필요하죠. 좀 기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시그마 조건 해서 DVD 번호가 D104이고 자, 엔드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여 횟수가 4보다 크다. 자, 요게 대여에 대한 시그마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 조인할 때 이 DVD 번호와 대여 횟수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 시그마 조건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필요한 건 고객 번호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고객 번호 이렇게 하고 자, 이것과 이거를 내추럴 조인 하면 되는 거죠. 내추럴 조인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름과 전화번호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할 때는 이 시그마 조건도 제일 안으로 집어넣어서 필요한 시그마 조건을 제일 안으로 집어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필요한 속성만 프로젝트 한다. 다 가져와서 마지막에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프로젝트를 해서 그 중에서 다시 프로젝트 한다. 이게 최적화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이렇게 관계대수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